안녕하세요. 이땅TV의 이땅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뉴스를 보고 그 뉴스를 토대로 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2020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각종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셨는데, 제 눈에 쏙 들어온 거는 바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대목이라서 제가 좀 캡처를 해왔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사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꾼들과의 전쟁을 계속적으로 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끊임없이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 기사를 보면 사실 좀 또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희한한 거는, 제가 신년회를 하면서 부동산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규제가 이렇게 강한데 어떡하든 뭐 부동산 집값이라든지 아파트값이라든지 그리고 땅까지도 지금 덜썩이고 막 올라가던데, 아니 뭐 대표님들은 또 형들은 돈 좀 벌었어요 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돈 벌었다고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럼 이분들이 돈을 못 벌면 도대체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내국인이 돈을 못 벌었으면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외국인이 돈을 벌었나? 이런 생각을 시작해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이제 보유율 같은 거를 좀 보게 됐는데요. 그 자료를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외국인 중에 특정 나라가 크게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더라라는 좀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히스토리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국 그 전체 국토에서 0.2%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대요. 이 0.2%라고 하면 뭐 얼마 없네, 뭐 진짜 100에 한 0.2% 요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좀 보면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30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굉장히 크죠. 근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로 보면 이제 또 굉장히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래액으로 보면 100조가 넘는다라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크죠. 100조. 왜 0.2%가 100조면 실제로 뭐 백분율을 뭐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거의 뭐 5경 50경 정도 되는 수치인데, 과연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을 다 그냥 실거래를 했을 때 그 정도 나올까? 그게 아니라 0.2%에 포함되어 있는 땅들 중에 노른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럼 누가 그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좀 살펴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이제 외국인 중에서 이제 국가의 보유량이 이제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좀 몰려 있는가 봤더니 경기도, 서울 쪽에 가장 이제 그 부분이 좀 몰려 있고, 특히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다음에 뭐 경북, 전남, 제주, 강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강원도 순으로 보유 증가 지역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경기도가 거의 면적이 금액으로 봤을 때 1,300억 정도 되면서 전체 이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국토부에서는 주요 증가 사유는 대부분 미국, 캐나다 국적 외국인들이 증여나 상속 등으로 특이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게 19년도 말 자료거든요. 근데 과연 진짜일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더 봤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표는 금액으로 봤을 때 실제로 수도권이 전체 전국에 있는 그 토지 물량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봤을 때도 거의 수도권이 4,200억 원으로 가장 크더라. 근데 서울이 6,200억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데, 면적으로 보면 뭐 42,0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금액은 2,600억이다 라는 부분을 보니, 증감률이 서울의 노른자 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역설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경기도를 보니까 실제로 뭐 114만 3천 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증감을 했는데, 그거는 1,300억 원 정도이다라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52.2%고 근데 그 외에 중국이 7.7, 일본이 7.5, 유럽이 7.3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중국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17년도에 시행과 관련된 일을 좀 했던 적이 있어서 자료를 좀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2위 정도 할 포지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 역시나 그때는 50.9%로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에 2위가 유럽이 9.1 그리고 일본이 7.6 중국이 7.3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자료를 보면 중국이 이제는 7.7로 2위가 됐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2년 내에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큼 지금 토지를 넓혀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제 도식화된 그래프가 있던데 15년부터 19년까지 4년, 5년 동안에 중국인들이 서울시에 있는 주택 매수에 대한 비율을 보니 32.5%에서 61.2%로 거의 2배가량 증가했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중국 형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지금 나온 11월달, 그러니까 19년도 11월달 기사인데요. 보면 헤드라인이 기가 막힌데 자, 단독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륙, 왕서방 집중 구매 지역은 어디인가? 지난해 중국인 구로구 1,000억 원치의 주택을 매입했다. 그리고 중구, 은평구, 중량구 등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나 금천구나 뭐 구로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형들, 중국 형들은 이제 특성상 차이나타운으로 이렇게 밀집하게 그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를 좀 떠올려 보면 제주도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자본이 들어와서 손바뀜 한번 일어나서 크게 한번 뛴 적이 있었죠. 그때하고 좀 다르게 이제는 좀 보유를 하더라라는 그런 특징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빠르게 좀 매가를 올려서 자기들이 독보적으로 땅을 산 다음에 어느 정도 뭔가 조건이 맞아지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이루었을 때 그냥 다 팔고 떠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의 제주도가 힘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 건데 어떻게든 지금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지역들의 중국인들의 행태를 보니 굉장히 장기적인 가치 보존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고요. 또 이제 뭐 여담으로 제가 아시는 그 공인중개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인들은 그 아파트 살 때도 우리 같이 한 채씩 정말 덜덜 떨면서 한 채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동씩 사고 있다고. 근데 다행인 건 아직 핵심 지역인 강남구까지 들어오진 못했고 이제 차이나타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림동이나 영등포 이쪽에 있는 그런 면적들을 좀 더 넓혀 나가는 시세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큰 손들에 의해서 좀 되고 있더라 이런 여담을 좀 듣긴 했거든요. 참 무서워요. 일단 자료를 좀 더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외국인에게 어떤 법적 제한을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뭐 법적 제한이 없는 건지 도대체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니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부동산은 규제 무풍지대다라는 타이틀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실제로 보면 61년도에 외국인 토지법이 이제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시행된 이제 그런 부동산 법령인데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했대요. 제한을 했대요. 근데 94년도에 이제 문호 개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한정적으로 투자 기업에 한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개방을 했다. 그 후에 98년도 외환위기죠. 이때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전제 조건 하에 외국인 토지법을 개정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을 하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시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시기에 미국들에 대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사례였던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좋아. 그럼 그 뒤에 좀 더 보면
문제는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 한거래법상 신고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국인들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런 신고가 필요 없이 취득한 후에 거래가 다 끝난 후에 이제 60일 이내에 보고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법령이 있는데, 외국인 또 내국인하고 같은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다. 야, 이거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혜택이 사실 뭐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뭐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해야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죠. DTI, 뭐 LTV 나와서 40%로 제한돼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금리가 점점 내려가니까 은행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뭐 담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와 좋다 하고, 은행도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마음껏 막 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들을 빌려와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부동산을 쓸어 담기 시작하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이 밀릴 수밖에 없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자료를 좀 더 보면, 자, 세제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된 조세들이 내국인들과 차별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근데 문제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도 세제 감면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 돈을 쥐고 있는 한국에 있는 뭐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게 아니라 외국 자본을 마음대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 말로 해석이 되는 동시에 장기 보유를 했을 때는 세금도 별로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큰 외국인 투자가 실제로 어떤 부분이 뭐 장점으로 작용하느냐 잘 모르겠죠. 그런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자,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영주권자가 왜 이슈가 되냐? 여기 나와 있듯이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해서 영주권을 획득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중국인들이 한국에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얘기하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뒤에 보면 나와 있듯이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것을 10년도에 도입을 했었고요. 그 도입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허가가 된 사항이 뭐냐? 5억 원 이상을 휴양시설 같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거주에 대한 자격을 줬는 게 이제 투자 이민제라는 거였고, 근데 5년 동안 그거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5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혜택을 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주권을 쉽게 얻어서, 대한민국 영주권 얻기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근데 이런 이제 돈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하면 너에게 영주권을 줄게라는 그런 무노개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걸 딱 시작하니까 중국 이제 형들이 막 박수치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와, 지금 기회다, 빨리 가자. 왜? 일단 중국은 영구적으로 땅을 가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영구 임대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대물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큰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대물림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가까이에 있는 한국, 특히 제주도 굉장히 여러 나라와 인접하면서도 자연에 대한 가치가 크고 어떻게 하든 발전 가능성이 크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걸 시행하니까 막 돈을 싸들고 와서 막 돈을 넣기 시작했죠. 그게 2010년도예요. 근데 제주도는 왜 그런 굉장히 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니,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때 제주도는 이제 막 한참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당연히 내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흡수를 못하는 거죠. 사지를 못하니까 미분양으로 이게 오히려 역으로 또 작용이 돼서 금융위기 플러스 경기 침체까지 최악의 바닥에 그런 경제를 다다랐었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우리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라고 막 주장했던 게 바로 부동산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투자 이민제라는 제도였고, 중앙정부는 그걸 10년도에 허용을 해줬죠. 그러면서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중국 자본이 쏟아지면서 미분양된 것부터 싹 없어지고 그것도 이제 성에 안 차니까 중국의 자본들을 집중적으로 또 모아서 제주도에 중국 차이나타운 연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도 성에 안 차니까 제주도와 같이 해서 큰 사업권들을 따기 시작하죠. 이제 뭐 곧 이제 개방하는 드림타워부터 시작해서 뭐 신화역사월드 그리고 뭐 헬스케어 단지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경기가 엄청나게 막 상승을 했었어요. 이 건설 경기가 가장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과 이제 중국의 싸움에서 이제 고려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그 사드 배치라는 부분이 생겼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야, 너희 사드 배치해? 그럼 야, 돈 다 빼. 다 철수해. 아니면 너희 잡으러 간다. 공항까지 막 이렇게 출동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자본이 싹 빠져나갔죠. 그때 어떻게 됐냐? 거품이 가득 낀 제주도의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저번 타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4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토지 지가가 막 이렇게 2%씩 상승을 할 때 제주도만 역신장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일어날 정도로 제주도 굉장히 곪아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때 사태로 인해서 그런 스토리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지금 뭐 서울에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실제로 투자 이민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인데 그 중에서 94.5%인 190명이 중국인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90명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손일 거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그런 투자를 쉽게 결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돼서 아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거의 뭐 쇼핑하듯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주도에 지금 현재도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지금 자료가 나오듯이 중국이 42.6%로 가장 큰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뭐 일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중국인은 본국에 거주하면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이 흐름이. 현재 외국인의 국적별 주택 통계는 비공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뭐 한국감정원이나 법무부에서는 그 자료를 요청을 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끄지 모아도 이렇게 뭐 팩트에 대한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토지는 2015년도 3분기에서 1년 뒤인 2016년도 3분기에 필지수는 54.9%, 면적은 15.5%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됐고 그런 부동산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 마포구, 연남동, 홍대 부근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이 자본들이 이제 여기가 싹 정리되면 다시 이제 강남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혼선이 내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중국 자본이 이제는 서울의 핵심인 강남까지 들어온다? 그럼 이제 서울은 거의 뭐 중국이 되겠죠. 생각도 하기 싫은데,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머니투데이 기사를 다시 보면 제주도 뭐 서울로 상륙 왕서방 집중 구매 지역은 서울의 뭐 이런저런 지역이다.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해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서울에 투자를 지금 들여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들이 연결이 쫙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죠. 15년도 중국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는 주춤해졌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발한 내역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때 지금 아까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봤듯이 지금 2019년, 2020년도에 서울에 있는 주택들의 매매 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사드 때문에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서울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17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LTV 그리고 DTI 정책으로 인해서 내국인들은 대출을 40% 정도
규모로 축소됐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빨리 가지고 와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 일본, 유럽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간에 이제 중국인들이 그런 이제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중국화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관계자들이 막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땅 살 때 뭐 신용으로 사는 거 아니다, 현금 다 들고 와서 산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분에 규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루었던 이유는, 내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는데, 이런 외국인들에게는 똑같은 선상에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국내에 이렇게 부동산을 썰어담게 하는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런 얘기가 있죠. 중국인들은 굉장히 단타로 쇼핑하듯이 부동산을 산 다음에 단타로 또 치고 차익만 먹고 빠져서 한국 내에서 돈을 벌어서 또 그 돈을 한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또 보면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좀 보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정부가 17년도에 파리 조치로 우리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외 조항에서 주택 소유자가 근무지 이전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있으며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을 여기에서 정부가 이제 그때 17년도 파리 대책에서 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규정은 외국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본국에 우리 집 없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본국에 집이 없고 한국에 집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사실 우리가 외국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걸 확인할 수 없죠. 근데 공증을 받아와서 그거를 제출하면 공무원 쪽에서는 그 자료만 보고 실제로 실사를 가지 않고 인정을 해주면서 업무 사유로 다시 이제 나는 집 팔고 다시 떠나야 된다, 또는 삼국에 또 정근을 가게 됐으니까 인정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니까 그냥 세금을 내지 않고 단타로 부동산만 산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올랐을 때 판 다음에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익만 가지고 떠나거나 또는 갔다는 명분에 대한 허위 자료로 다시 들어와서 또 그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동산 샀다가 팔고 우리가 내는 그런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외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매수해서 단기 차익을 챙기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정부에서 캐치를 하고 좀 시행돼야 되는 그런 규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제가 미국이라면 사실 눈치를 보고 조금 망설일 수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진짜로 확인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좀 빠르게 규제를 이번에 이런 사례들을 좀 명분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좀 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그랬을 때 내국인에게도 그 기회가 평등하고 또는 혜택을 좀 더 주는 친내국인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약간 좀 복잡하거나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아까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친내국인 정책으로 해야지, 너무 강력한 규제만 가지고 투기꾼을 잡겠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사실 디테일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인사이트가 강하시기 때문에 댓글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다음에 좀 제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좀 올리고 그런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땅TV 많은 구독과 이제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